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감자스마일도 주말에 재충전을 했고요. 오늘 즐겁게 한번 방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갖다 업로드를 했는데 그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2주택자분들은 반드시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1주택자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버트 H. 슐러. 감자스마일도 가끔 가다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안 된다는 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작년 제가 12월 달에 제 구독자가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5,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올 연말까지 10,000명으로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한번 꾸준히 해서 한번 목표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 같고요. 이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원당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았는데 저는 원당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내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에 관련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지금 이제 사전에 모델하우스 내부를 좀 공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35타입, 47타입, 59타입이 있던데 모델하우스에는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35, 47, 59, A, B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할 수 있게 롯데에서 그러니까 여기 시행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마 빠르면 6월 30일 늦어도 뭐 7월 초에 6월 3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지축 센텀가든 7월 1일 날 당첨자 발표 때 나올지 아니면 그 전날 6월 30일 날 오픈될지 그거는 차후에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원당역 롯데캐슬을 59 타입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야기를 많이 저에게 또 여쭤보시는데 감자스마일 생각은 단호합니다.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꼭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5억대 중반에서 6억 사이에 지금 분양가가 59 타입 같은 경우는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섣불리 분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안 드리고요. 분양가 나오게 되면 그때 평면이라든지 해서 감자스마일 TV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간만에 빠숑님의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부동산 인사이트 부자의 투자법 가치투자가 정답이다 관련해가지고 빠숑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빠숑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또 감자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숑님이 주식 투자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빠숑님이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실패를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주식 투자를 갖다 안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작을 했지만 저는 아주 자그마한 돈으로 시작을 했고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정도만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또 매일 포스팅을 하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카카오톡을 또 매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제가 삼성전자 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도 삼성전자, 기타 가전제품도 삼성전자 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 빠숑님도 이제 97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없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주식을 투자해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아무래도 나 주식 천재인가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도난리 없는 기업의 주식을 사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했는데 10번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11번째 투자 때 좀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망해서 IMF가 왔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사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IMF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빠숑님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단기적인 주가만 보거나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위상과 미래 성장 가능성만 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체 분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전국을 답사하면서 각 도시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해당 지역 아파트들을 분석하면서 현재 가치라든지 즉 장단점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과 비서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서울의 가치와 비서울 지역의 가치를 다른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빠숑님의 경험이라든지 공부를 통한 것들이 이제 책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출판하셨던 빠숑의 경제 원칙, 부동산 경제 원칙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감자스마일은 빠숑님의 책을 한 10권 정도를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물론 한 5년 전, 7년 전부터 길게 따지게 되면 10년 전부터 제가 빠숑님의 책을 갖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과 빠숑님의 생각이 상당히 같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삼송에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직접 임장도 많이 가보았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인덕원에 있는 또 아파트를 또 분양을 받으면서 그 관련해가지고 서울 경기 남부라든지 서울 중심 또 위례 신도시 또 동쪽으로는 또 평로평 또 서쪽으로는 송도 또 청라 이런 데를 갖다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지역과 눈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신분당선에 대해서 이제 광교를 드린 이유가 이제 광교를 가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교에 갔을 때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판교를 지나서 이제 광교 중앙역, 아주대, 경기도 후문 그쪽으로 가서 딱 보니까 정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송에 있는 신원동의 모습과 경기도 후문의 그런 광교역과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이제 신분당선 서부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경기 남부의 광교역과 광교 중앙역을 갖다 보면서 삼성역과 신원역을 갖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제가 또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부동산을 또 13년 했다라는 이런 뭐 공인중개사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내용 중에 빠숑님께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에게도 3년 전, 2년 전 짧게는 또 작년에도 저에게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고양시라든지 이쪽 삼송, 덕양구 쪽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되면 이제 알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빠숑님의 그런 책이라든지 빠숑님의 강의라든지 뭐 여러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갖다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1주택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이왕이면 1주택을 갖다가 아파트로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내가 30평 정도의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20평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내가 20평이 안 된다라고 하면 10평 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 3년, 5년으로 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지난 5년간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서 빠숑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시세는 원가와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가보다 프리미엄이 훨씬 중요하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상품 가치가 아니라 입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송을 예를 들면 삼송역과 원흥역이 있습니다. 그럼 삼송역과 원흥역의 도보 가까운 아파트와 도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상품 가치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지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입지가 지금 삼송역과 예를 들어서 뭐 향동과 그다음에 창릉과 원흥지구 지금 현재 가치라든지 현재 입지는 그렇게까지 썩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GTX-A 창릉역이 들어오고 신분당선 삼송역이 또 연장이 되면서 서북부 연장이 또 들어오면 입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장 계획이 되어 있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까지 연장을 안 할 일이 1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GTX-A 착륙력이 발표가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GTX-A 착륙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연신내역과 대공력만 있으면 되지 꼭 착륙력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GTX-A 착륙력도 지금 공사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미 시공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의 2022년 6월 27일 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2023년, 2025년을 내다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삼성벨트 덕양구에 내진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합니다. 이 개통을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냥 다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일산과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정말 천지개벽한다.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대곡 소사선의 파급 효과는 정말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강남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생기는 거죠. 처음으로는 이제 3호선으로 해서 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대곡 소사선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해가지고 9호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9호선이 또 연장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의 앞으로 2023년을 본다고 하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고 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고양시의 미래 산업들, 미래 먹거리의 그런 일자리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빠숑님도 최근에 제가 몰랐는데 일산을 주목해라, 고양시를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조정을 갖다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아파트를 갖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집 마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국 지난 5년간의 수요 억제 정책 같은 경우 임시 방편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집값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집값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아울러 부동산 가치는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란다.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단기적인 욕심만 버리면 된다. 오히려 좋은 입지가 조정된다는 그 시장을 즐기길 추천한다. 나 역시 강남이 조정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에 강남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강남으로 또 들어가시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강남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모든 시장이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갖다 보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서 한 5년, 특히 한 3년 정도는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그래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을 갖다가 지금 아무리 규제를 갖다 푼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목이 아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여기 원남 롯데 캐슬 스카이엘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축 센텀가든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싸게 분양을 한다. 지축 센텀가든이 만약에 9억에 분양을 했다. 아니야 8억에 분양을 했다. 7억에서 8억에 분양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청약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이제 공급 분양은 지금처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싸게 분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선택한다고 하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까지 따진다고 하면 저는 일자리하고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교통과 학군, 상업지역, 자연환경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 가까운 쪽 입지,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러나 이제 삼성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 지금의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향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암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 덕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4차 산업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 들어오진 않지만 10년 내로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말 살기가 좋아지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마곡도 여기에서 자차 접근성으로 해서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인천국제공항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벨트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입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2023년, 2024년, 2025년 향후 3년, 5년을 갖다 내다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내가 지금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올 하반기에 특히 7, 8월 달에 조정되는 금매가 나온다고 하면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부자의 투자법, 가치투자가 정답이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입지를 이야기 드리겠지만 부자들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싼 걸 갖다가 투자를 갖다 하는 건 맞는데 부자들은 가치라든지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남에 그런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높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부동산 인사이트 빠숑님의 그런 이런 칼럼들을 꾸준하게 또 읽어보시고 저도 이제 빠숑의 세상 값사기를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가 많이 올라왔지만 또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저 또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동산은 물론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식과 부동산을 같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감사스마일은 주식과 부동산은 같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전반기가 마지막 되는 6월 달 마지막 주가 됩니다. 각자가 올 2022년 계획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이번 주도 또 다음 또 2022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날씨는 좀 꾸물꾸물하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